반갑습니다. 2021년 10월 16일입니다. 신한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한뉴스 대표기자 고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신한뉴스 일설에서는 정치 이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주자들의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로 확정이 된 상태고, 국민의힘은 현재 4명의 후보가 토론회 등을 통해서 경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토론회를 점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고, 오늘은 국민의힘 4명의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신한뉴스 대표기자 고태우입니다. 신한일설, 신한뉴스는 보다 나은 자신, 보다 나은 사회, 보다 나은 국가를 추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일설 정치 이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후보는 4명의 후보로 압축된 상태입니다. 유승민, 원희룡, 윤석열, 홍준표 4 후보인데요. 현재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1대1 마수 토론회가 현재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그저께 1대1 마수 토론회를 제가 봤는데요. 물론 이제 현재 선두를 다투고 있는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언급하기로 하고, 그 후순위를 달리고 있는 유승민,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어제 마수 토론에서 들어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있었던 마수 토론회를 보면서 참 정치인들은 참 이래서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어저께 원희룡 후보의 어떤 발언을 가만히 들어본 결과, 글쎄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어떤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재명 후보와 맞상대를 하려고 하면 국민의힘 내부 경선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후보자들끼리의 치열한 검증을 통해서 이제 통과가 돼야만이 이재명 후보와 맞토론을 하게 되는데, 4명의 후보의 어떤 검증적인 문제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어떤 답변에 대한 회피, 또 특정 후보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 이런 것을 취한다는 것은 경선 후보자로서는 좀 적절하지 못한 그런 행위다, 이렇게 저는 보여졌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어떤 경기에 나갈 때는 치열하게 우리가 예비 훈련을 합니다. 그 예비 훈련에서는 금메달이 예상되는 후보, 또는 은메달, 또 동메달, 그 외 후보자들 간에 막경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무명의 선수들도 금메달을 딴 선수와 대결을 해서 자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또 금메달 딴 예비 금메달 후보자는 또 그런 무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해서 또 맞대결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기술에 대한 완벽성을 기르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예비 훈련이죠. 그런 예비 훈련 과정에서 이제 서로 경쟁을 통해서 본선에 나갈 저 금메달을 따올 선수를 선택하게 되겠는데, 이 정치권의 대선 경선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최고의 선수를 뽑아야 되는 거죠. 그 최고의 선수를 뽑는 목적은 바로 상대당 후보와의 격돌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후보자에 대한 토론은 보다 더 치열하게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원희룡 후보의 여러 가지 어떤 답변, 즉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대한 원희룡 후보의 답변은 상당히 어떤 걸 좀 문제점이 있어 보였다, 이런 말씀을 먼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다른 질문들도 많이 오갔습니다. 그 중에서 유승민 후보의 질문의 요지는 같은 당에 있는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개인, 또 장모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도덕적 또는 법적 문제를 사실 지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원희룡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할 수 없다, 응답을 회피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즉 자기도 법률 전문가지만 법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자기는 할 말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어떤 기사를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 쪽에서 원희룡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이런 기사들도 사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가 경선 도중에 하차하거나 아니면 경선이 끝난 후에 윤석열 후보가 확정이 된다면은 거기에 선대위에 합류할 그런 차후에 어떤 계산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사실 보게 된 그런 토론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보자를 검증할 때는 물론 정책적인 토론도 되게 중요하죠. 공약에 대한 검증, 또 현 어떤 그런 정치 상황, 또 전국 상황, 이런 것에 대한 검증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도덕성에 대한 문제, 사실 역대 대통령들이 물론 정책적으로 잘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그렇지만 도덕적인 흠결이 사실 그 정권을 상당히 어떤 그런 조금 더 어떤 부족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대권 후보자의 도덕성은 정책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인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검증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죠. 물론 그 도덕적인 검증이라고 하는 게 법적인 처벌을 받은 내용일 수도 있고, 또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관념상으로 봤을 때 이건 좀 개인으로서 또 단체로서 우리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아니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떤 비도덕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나열할 수가 있지만 그런 어떤 도덕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을 때, 즉 우리가 홍준표 후보가 지적했듯이 윤석열 후보는 사실 국민의당 후보 중에서는 가장 어떤 그런 흠결이 많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죠. 도덕성에도 문제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같은 당 경선 후보로서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런 도덕적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충분히 원희룡 후보에게 질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다. 그렇다면 원희룡 후보도 그러면 도덕적인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거를 지지하느냐 아니면 모른 채 하느냐,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의 1대1 유승민 후보와의 맞수 토론에서는 상당히 어떤 실망스러운 그런 토론회였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원희룡 후보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험,
또 도지사로서의 행정적인 경험을 상당히 저는 높이 저는 사왔고, 보수 정당에서 저 정도의 인물이라면 충분히 정권 재창출하는데 밑거름이 되겠다. 뭐 저는 이렇게 봐왔는데, 어제 여러 가지 어떤 토론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발언이나 모습을 봤을 때는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겠죠. 그렇지만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국민 여러분들, 또 신한뉴스 독자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할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